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두 아이를 기르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다가올 막내를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사춘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청소년도 상담했었고, 또 직접 아이들을 15년간 기르면서 또 경험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는 거 좋아하고 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춘기 됐을 때도 그 어렸을 때 아이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양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 아이에게 집중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책과 영상을 통해서 사춘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또래 지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물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때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충동적으로 되고 또 어떤 발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춘기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래 지향성이 강한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친구들과의 또래 지향성이 더 강한 친구들은 이것이 서로 반대거든요.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또래 지향성 강한 친구들이 사춘기에 극심한 반항과 또 분노나 이런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희 큰아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큰애 둘째가 좀 부모 지향적인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둘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잘 지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이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대상이 부모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춘기 되기 전부터 아이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 이야기들이 막 마음껏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잖아요. 그때 엄마들은 막 귀찮아하고 그리고 막 엄마들 항상 바쁘고 아빠들도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시간도 부족하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정말 10분이라도 정말 온전히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그것이 쌓이면 저는 그것을 그 대화의 저축이라고 하거든요. 예금이라고. 그것들이 나중에 빛을 발휘해요.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사춘기 때는 반대죠. 보통 아이들은 막 말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엄마 얘기 듣기 싫어하고 엄마는 자꾸 다가가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아이의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또 예전에 청소년 상담 같은 거 하고 또 한 2년 전, 3년 전에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쉼이 없는 지나친 사교육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아이들에게는 자유 시간이 필요해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워킹맘들 집에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쉬고 싶잖아요. 막 다 말하기도 귀찮고 또 전업맘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사실 학원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되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하루에 일단은 학원은 하나만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도 멀리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학원.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워낙 선행 같은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는 분이 이제 와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피로도가 굉장히 줄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도 동네 학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붙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갔다 왔을 때는 쉬는 거예요. 쉼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하나밖에 안 다니는데 하지만 3시간이 넘는다면, 그리고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시간 다 포함해서 3시간이 넘는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휴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밤늦게 또 학원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영어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숙제가 없는 곳을 택하느라 그곳에 다니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큰아이 같은 건 숙제가 이제는 있지만, 숙제가 없는 것이 주는 그 자유함이 굉장히 커요. 학원 갔다 와서 쉴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일단은 우리가 잠이 부족하고 쉼이 부족하면 짜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에도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엄마의 지나친 잔소리가 아이들은 정말 정말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희 그 남편 회사에도 어떤 분이 집에 일이 없어도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집에 가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자꾸 공부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면 정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제 막 학원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엄마가 또 막 너무 지나친 관심, 오자마자 막 문 열고 오늘은 뭐 어떻게 됐니,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꼬치꼬치, 아무리 관심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거죠. 오자마자 뭐 학원에서 뭐 배웠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거는 진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춘기는 정말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고 막 짜증나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막 학원 숙제해라 하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너무 집에 들어오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관심, 자기만 바라보는. 근데 엄마도 이제는 거리를 둬야 돼요. 물론 엄마의 사랑은 여전하죠. 그런데 조금 멀리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막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할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할 거를 뭐 집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로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튜브 영상 찍기 전에 뭐 대본 쓰면서 아이들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엄마 오늘은 뭐 조회수 얼마 나왔어 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두기, 그리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다 관심을 갖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과도한 영상이나 이제 게임을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런 중독이나 이런 증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담을 하면서도 느꼈고, 또 저희도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의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중독이 일어난, 그러니까 일단 결과잖아요. 근데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중독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막 너무나 거칠어지고 조절을 못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거 사실 엄마 아빠가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그냥 무조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아니면 그냥 게임만 계속해서. 근데 게임만 하게 되기까지 아이들이 그 전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결과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해결이 정말 안 되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 아이가 항상 뭔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항상 외로웠고, 자기 친구도 별로 없었고, 달래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관계 내에서 결핍이 있었을 때 자기를 유일하게 반겨준 사람은 이제 게임 안에서 형성된 관계였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성취감을 유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화를 피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시죠. 근데 대화를 일단 많이 피하면 일단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이제 틀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단기간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또 아빠가 아이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아이하고 굉장히 대화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이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많이 이제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 그래도 엄마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을 좀 귀찮아하고 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오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은 사실 뭐 학원에도 엄마가 데려다 주면 편하니까 아이가 먼저 와요. 시간이 됐을 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먼저 막, 아이, 빨리 뭐 해야 되니까 막 챙겨라. 막 이러면서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엄마한테 이제 먼저 엄마 나 가야 되니까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이가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엄마한테 뭐 오늘 저녁 뭐냐고 물어보고 또 나 뭐 먹고 싶다고 엄마 사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엄마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가끔 요청을 하잖아요. 그게 크나큰 정말 아이한테 정말 안 되는 거 아닌 이상은 저는 기분 좋게 수용해 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는 어쨌든 어떤 부탁을 했고 엄마가 수용을 해주면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 친구에 대해서 절대 안 좋게 얘기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아무리 엄마 마음에는 마음에도 안 듣고 욕하는 친구고 뭐 게임도 맨날 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래도 우리 아이에게는 친구잖아요. 내 친구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안 하는 저도 그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없겠어요. 근데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친구에 대해서 제가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이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절대 흉을 안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들 친구들과 되도록이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주고 다정하게 받아주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지나치거나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은 저는 아이의 좋은 면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친구가 뭐 유머러스가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라도 그리고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수익을 최근에 창출했으면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또 너 친구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니까 발견을 하면 사실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사실은 저희 아이는 자기 친구 얘기 많이 해줘요. 왜냐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가 이래가지고 뭐 되게 속상했었어. 내가 친구 좀 구독해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친구가 이렇게 엉뚱해 하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욕하는 친구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때와 다르게 어느 정도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은 저도 이제 욕을 안 하거든요. 욕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 욕을 또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남편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싫어하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저는 샤워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욕을 해도 된다. 어떤 대상에게 하지 않으면 너가 너무 화날 때가 있다.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다. 그때 그냥 해도 된다. 소리 지르면서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욕이 누군가를 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욕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렇게 뉴스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어떤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비열한 사람에 대해서 욕 이상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약간 되게 막 약간 저주하는 듯한 막 뭐 저 인간은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게 되고 또 같은 말이라도 아이를 기분 좋게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이들과 또 관찰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칭찬을 일상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부터 아이의 좋은 점 있잖아요. 그 엄마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 아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그거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그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관계를 좋은 관계로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좋은 관계, 좋은 기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 저도 당연히 훈육도 하죠. 근데 그 훈육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하고 저는 게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친구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동생과 이제 둘째가 좀 다툴 때가 있거든요. 말다툼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정하게 대하면서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딱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너가 이렇게 동생한테 다정하게 설명해 주니까 되게 보기 좋다. 그러니까 칭찬이 너무 막 거창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한두 마디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맨날 늦게 하는 날이 많아요. 우리 둘째가. 그럼 어쩔 땐 되게 일찍 한 거예요. 그럼 엄마 나 일찍 했어 숙제 막 이러면서 나오면 그때 아이고 웬일이야가 아니에요. 웬일이야가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과도한 칭찬은 진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찍 끝나니까 되게 홀가분하겠다. 그러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시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 사러 같이 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특별한 뭔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 다 잘했으면은 아 오늘 일찍 끝났네 애썼어 그냥 한마디 무심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신경 쓰는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 가지는 시간을 허용해 주는 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도 보기. 그 진짜 무한정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코딩 관련된 것들 항상 배울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고, 학원이랑 겹치면 학원 시간을 바꾸거나 학원을 쉬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꾸준히 할 수 있게, 그게 직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좋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되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춘기하고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기본적으로 뭐 반항도 있고 뭐 말도 투툭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아이한테 뭐 잘못한 거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생각이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큰아이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큰아이는 큰아이다 보니까 엄마가 실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처음이어가지고 너 진짜 많이 사랑. 너는 큰아이니까 엄마 아빠 완전 사랑 독차지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잘 몰라가지고 너한테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거 실수한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 큰애가 막 그냥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아예 엄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엄마가 그랬나?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진심 어린 사과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라도 아이한테 좀 소홀히 했다거나 좀 미안한 부분이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억압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실수하고 항상 잘못하고, 그리고 뭐 짜증낼 때도 있고 아이한테 뭐 버럭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점점 줄여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